6892님 끼앗호 드디어 여의도 타짜. 정님 정치인문의 솔로몬 목요일에 타짜 안 들으면 후회하지요. 6969님 장 소장님 편이면서 팬입니다. 진행자의 잡뻑 라디오 오늘도 열혈 청취입니다. 항상 말씀드려 방송은 어느 정도 잡뻑이 좀 있어야 됩니다. 네. 여의도 타짜 파이팅이에요 해주셨고 황선홍님 광고 요정 윤타짜 광고를 부르는 사나이 명언 요정 김타짜 그리고 장 소장님은 나는 왜 크크야? 에? 예? 뭘까요? 크크. 무리 요정이라고 할까? 무리를 좀 일으키는 편이기 때문에 예. 무리 요정 장타짜로 하겠습니다. 이걸 무난하게 하겠습니다. 아예 안 돼요. 예. 원래 무리는 하던 대로 해요? 무리는 그냥 본인이 감당하시면 되기 때문에. 예. 근데 저는 유튜브에 댓글 남기신 분 네. 이분 꼭 우리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네. 커피 한 잔 꼭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저 일단 잠깐만 6892님, 정님, 6969님의 황선홍님 요 네 분께 커피 드리고 네. 그 유튜브에 뭐라고 어느 분 백강님이 네. 아침에 수능 시험지 옮기고 왔는데요. 경찰관 분들 새벽부터 너무 고생들 하시네요. 부산 시내 경찰들 다 출동하신 듯 이렇게 아침부터 시험지 옮기느라 고생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분은 꼭 좀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이분도 고생하셨네요. 네, 경찰만 아유. 고생하신 게 아니라. 이게 왜냐면 그리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업무거든요. 거기서 뭐 하나를 막 잘못되면은 시험 다시 보고 이러니까. 그럼요. 하여튼 저 백강님 아침에 고생하셨고 새벽부터 저희 저 이메일로 연락처 남겨주시면 커피 쿠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의도 타짜 오늘은 할 게 너무 많아요. 네. 또 어제 또 여러 가지 말들이 나왔기 때문에 나는 수요일에 정치 뉴스가 메인 뉴스가 제일 좋아. 뭐 네, 타짜에서 해야 되니까 일단 요거부터 좀 보죠. 며칠 뒤로 가서 시간 순서대로 장제원 의원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이저 SNS 사진 있잖아요. 버스 92대 4,200명 참석한 여원상학회 그리고 장제원 의원의 그 발언들 일단 사진 딱 보고 첫 번째 드는 일감이 어떤 느낌이셨는지부터 장타짜부터. 왜 저러지? 큰일 날 것 같은데 후폭풍이 만만치 않겠네. 감당할 수 있을까? 빌미가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세과시한 거잖아요. 네. 난 지역에서 이렇게 많은 지지를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 건들지 마세요. 이뇨한 위원장님 무슨 내가 뭐 험지 출마 불출마 서울 출마 나는 지역구 지키겠습니다 라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보여졌는데 과연 그것이 정치적으로 옳은 판단이었을까. 좀 너무 다른 해석을 낳게 할 오해할 만한 그런 행동과 말이었다. 그래서 장제원 의원에게는 좋지가 않은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타짜는요? 저는 뭐 갑자기 삼김시대로 돌아갔나? 뭐 민주산악회가 뭐 막 하고 옛날에 그랬던 거 있잖아요. 뭐 갑자기 시계가 뒤로 확 돌아간 느낌? 아, 역시 미래형 정치인은 아니구나. 그리고 지역 토호적 정치인일 뿐이구나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김타짜는요? 그건 뭐 저도 두 분하고 비슷한 생각인데 버티는 힘하고 이렇게 미는 힘하고 계속 커지겠구나 그런 생각은 들었어요. 양쪽에 그러니까 충돌과 갈등. 뭐 한 1, 2주 전부터 많은 분들이 장제원은 끝까지 버틸 사람이다. 네. 그럼 저는 끝까지 버티면 당연하게 미는 힘도 네. 당연히 커지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렇구나 싶고 이제 뭐 한두 가지 덧붙이자면은 올해 초에 전당대회 국면에서 막 뭐 반윤 세력의 우두머리 나경원은 뭐 그런 식으로 말한 게 자기한테 돌아오겠구나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게 옛날 같으면 이게 한 몇 년 만에 세월이 무상하다 뭐 화무 11억이다 권력을 3년을 못 간다 그랬는데 이게 1년. 8개월? 9개월? 그리고 또 하나 드는 생각은 요새 추미애, 송영길, 네. 그다음에 조국 네. 이 세 분의 반열에 지금 들어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응? 그건 무슨 의미예요? 그건 어떤 의미예요? 네. 아니 그러니까 이게 네. 지금 이 세 분도 예? 하지 말라는 거 막 이렇게 뭐 시대에 뒤떨어지는 거 자기만 옳다고 막 그러시잖아요. 네. 그 반열에 또 대열에 한 명이 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거기다가 장제원 의원이 예전에도 무소속으로 출마했다가 생환한 적이 네.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는 그러니까 뭐 이제 선거라는 게 늘 공천 잡으면 이곳저곳에서 나기 마련이니까 지역에 그냥 탄탄한 지역 정치인이 그랬구나로 이게 넘어갈 수 있는데 지금 장 의원의 위상이 그때랑 다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버틸 때 미는 힘도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 윤 실장님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하고요. 버틸고 밀고 이러한 줄다리기 게임인데 저는 정기국회 끝나면 장제원 의원이 그 줄을 확 놔버릴 수도 있다. 그런 그러네요. 생각이 들어요. 그러네요.
버티겠죠. 네. 버티고 싶었고. 그러니까 일단 이 사진까지 그 여원산업 행사까지는 버티는 거다. 네. 예. 버티고 싶었고 버티려고 하고 막 그런 의지는 강한데 예. 결국에는 버티지 못할 거다. 좀 계속 그런 입장이에요. 결국에는 윤핵관이고 삼선이고 예. 영남, 중진 이 다 걸리거든요. 국민의힘에서 희생을 강요당할 수밖에 없는 조건에 다 맞아들어요. 예. 장재현 의원을 빼놓고는 다른 중진 의원들에게 당신들 말이야 좀 험지 가야지, 당신들 불출마해야지 이런 요구를 못해요. 장재현 의원도 가만히 있는데 내가 왜 이러면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장재현 의원도 그 상황을 알고 정기국회 끝나면 모종의 결단을 하지 않을까. 그래요.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알겠어요. 예. 저도 뭐 최근에 뭐 저기 우연찮게 용산 쪽과 이렇게 좀 잘 아는 분하고 대화하기 전까지는 이게 반전을 위한 빌드업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좀 있었거든요. 그 얘기 이런 거죠. 네. 내가 이렇게 새가 그치. 많은 사람이야. 나는 근데 나 이런 거 너- 포기했어. 하지만 희생한다. 희생한다. 그걸 하기 위해서 쫙 갈등을 끌어올리는. 네. 어.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뭐 그 지난주에 그런 얘기 하셨다. 네. 잠시. 네, 그런 얘기를 쭉 해왔는데 제가 모 인사와 대화를 나눈 이후에 아닐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커졌어요. 진짜 찐으로 버티는 거다. 네. 근데 왜냐하면 용산 쪽에서 굉장히 골치 아파하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저는 이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한테도 그런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이 정치에서 이런 여러 가지가 딱 계획을 짜가지고 하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지금 보면 제가 생각할 때 계획들은 다 되면 다 됐던 그리고 얘기죠. 나도 내 마음 나도 몰라 흘러가는 거 보고 네.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에도 조금 좀 애매하게 행보를 하는 게 실제로 자기 마음 속에서 네. 이게 나가면 힘든데 또 나갔을 때 제가 말씀드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보수를 다시 이제 바로 잡겠다라고 할지 새 정치를 하겠다라고 할지. 헷갈리는 거. 민주당 상황도 마찬가지고 장제원 의원도 지금 마음은 이렇게 하는데 이게 어떻게 흘러갈지에 따라 다른 거죠. 알겠습니다. 여기 이거 지금 갑자기 이거 해보고 싶었어요. 정치 쇼 국어 시험. 네. 오늘 수능 날이니까. 네. 네. 출제자는 저 장재원 의원. 네. 문제는 장타짜가 봅시다. 자천 장씨니까. 같은 장씨네. 자, 장재원 의원이 교회 간증 영상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눈치 안 보고 삽니다. 아무리 권력자가 뭐라 해도 제 할 말을 하고 삽니다. 여기서 화자가 말하는 권력자는 누구일까요? 1. 대통령 2. 당대표 3. 혁신위원장 그 다음에 또 누가 4. 김태현 5. 장성철 다 해요 합시다. 누굴까요? 문재인 추미애 박범계였다라고 본인은 얘기를 했대요. 내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한 게 아니라 네. 나는 어목한 문재인 정권 시절에도 문재인 전 대통령이 할 말하고 네. 법사위에서 박범계 추미애 장관한테 내가 아주 엄하게 내가 추궁을 이게 했다. 근데 비장하다. 그걸 왜 갑자기- 지금 얘기하는데 그걸 물어본 이게 거죠. 비장하다 갑자기 그죠? 코믹 컨셉으로 이게 돌아가는. 출제자가 보기를 잘못 든 거야? 그건 보도된 거 아니죠? 보도된 건 아니고 네. 장재훈 의원한테 네. 이렇게 측근이 네. 왜 이런 얘기를 하셨냐 그랬더니 이렇게 네. 얘기를 했다고 전해주더라고요. 아니 근데 잠깐. 야 거기 아니 뭐 본인이 그렇게 속 뜨는 본인은 알겠지만 이 출제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야당 의원이 야당 의원이 대통령하고 예를 들어서 법무부 장관한테 할 말 한 게 권력자에 저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친명 초선 의원이 어. 나는 윤석열 한동훈이 뭐라 해도 할 말하고 산다. 거의 뭐 그런 느낌. 근데 우리가 해석하기는 윤석열 대통령과 인요한 혁신위원장을 향해서 한 말이다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죠. 그 출제가 잘못된 건 아니죠, 제가. 근데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무슨 힘이 있다고 눈치를 봐요. 그건 무시하는 거지. 대통령께서 대통령은 네. 눈치 보는 거지만 대통령 측에서 그렇죠. 잘하고 그러면 있어. 이렇게 일단 장지현 의원은 이 권력자를 문재인 대통령과 당시에 박범계 장관, 추미애 장관이라고 마련했다고 하지만 저희는 여기서 정답을 일단 대통령으로 하겠습니다. 이런 거는 명예훼손으로 뭐 고발 안 당해요? 아니 저 속마음의 해석이니까 이건 뭐 해석은 사실관계 괜찮아요? 아니라 판단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이거는. 네. 아니 왜냐면 언론에서도 그렇게 많이 해석을 하긴 했잖아요 이거. 다 보세요. 네. 그러면 윤타짜 난 진짜 궁금한 게 이 얘기를 딱 했을 때 이걸 본 용사는 어떤 느낌이었을까? 아니 뭐 좋겠어요. 뭐 안 좋겠지. 아니, 안 근데 좋은 건 그러니까 이게 당연한데, 우리가 결말을 제가 하나마나 한 말이지만은 버티느냐 드라마틱하게 희생하느냐일 텐데 이 정도 말을 해놓으면은 양갈래를
볼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드라마틱하게 희생하더라도 이렇게까지 한다면 내가 희생하니까 컸다라고 하니까 지금은 뭔가 뭐 유행하는 말로 텐션을 좀 올리는 과정 아닐까요? 어떤 선택을 하든지 간에. 근데 제가 뭐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늘 생각하는 게 이 말이라는 게 결국 자기한테 돌아오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당대 국면에서 뭐 윤심이 당심이고 당심이 민심이고 뭐 그런 말들 뭐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게 이제 결국 자기한테 돌아올 수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또 말이 재밌는 게 인유한 위원장 뒤에 이야기 나오겠지만은 낙동강 하류 세력들은 이선에 이야기했다가 농담도 못하나 그랬잖아요. 사상구가 낙동강 하류. 그렇죠. 붙어 있어. 네. 아니 근데 나는 저는 궁금한 게 본인은 문재인 대통령이랑 뭐 박범계 추회장을 얘기한 거라고 했지만 그걸 뭐 공개적으로 언론에 그걸 밝힌 것도 아니고 누가 물어보니까 사석에서 얘기한 거잖아요. 언론은 대부분 대통령 해석을 하잖아요. 그럼 본인이 이 얘기를 했을 때 이거 내가 대통령이랑 한판 붙겠다는 신호로 읽힐 수도 있다라는 거를 알았을 텐데 정치 오래 했으니까 왜 이렇게 얘기를 했느냐. 뭐 치고 빠지기죠. 능수능란한 그 노회한 정치인의 치고 빠지기 그런 거죠. 물타기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요. 버팁니다. 건드리지 마세요. 네, 뭐 그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또 이렇게 약간 순을 죽이는 뭐 저기로 약간 코미디 코드로 또 이제 문재인 박범계 뭐 이렇게 얘기한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저는 용산은 되게 머리 아파하는 것 같아요. 제가 좀 이렇게 청취한 것으로는 우연찮게 청취한 것으로는. 그런데 이제 인요한 위원장이 이걸 공개적으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의 이야기다라고 뭐 과감하게 다 해라 했다 이거는 좀 시기적으로 좀 너무 빨랐던 것 같아요. 그 얘기 좀 해보죠. 아까 조정훈 의원이 그 말씀하시는데 저 굉장히 바깥에서 들으면서 공감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인요한 위원장이 저걸 까면은 힘의 대결이 되잖아요. 그 얘기는 지금 인요한 위원장이 어제 얘기했다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만나자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만나면 오히려 살 수 있어서 안 되고 대신 소신껏 거침없이 하라라는 메시지가 윤석열 대통령 측으로부터 왔다. 그렇죠. 보니까 용산 대통령실에 있는 공식 라인은 아닌 것 같고 그냥 말하는 언론 보도 보면 대통령과 인요한 위원장 사이에 있는 어떤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그걸 보도됐어요. 까므로서 오히려 굉장히 오히려 상황이 꼬인 게 뭐냐면 대통령이 조용히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없애버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게 여기에서 장제원이 눌리잖아요. 어떻게 되겠어요? 대통령이 당무에 개입했다 이렇게 돼버릴 거 아니에요. 여기서 갑자기 내일이라도 그렇죠. 갑자기 장제원이 불출마 선언 이렇게 하면 온갖 해석이 다 나올 거 아니에요. 용산은 그 부분에 대한 부담이 훨씬 커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인요한 위원장의 제일 큰 힘은 명분이 중요하다. 아이가 명분. 뭐 명분에다가 여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이제 김상일 선배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정말 소통이 잘 된다면 용산하고 저런 말을 안 했을 거다. 오히려 우리는 뭐 전혀 관계없다. 그리고 뭐 심지어 대통령실도 혁신의 성역이 아니다. 이런 정도 발언까지 했을 거예요. 소통이 너무 잘 된다면. 그리고 뭐 인유한 위원장 말을 선회해 준다면 뭐 예컨대 대통령실에서 살살해라 이러면 더 문제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이제 지금은 말 한마디 한마디가 뭐 파장이 커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근데 출범 자체가 한계가 많은 혁신이었고 결국에는 이제 12월 24일 뭐 그때까지 혁신위 활동이 끝나고 나면 평가가 결국에는 영남 중진들을 치우는데 또한 인유한 위원장이 용산의 용병 역할을 한 것이 아니냐 그런 평가가 들을 가능성이 많은 것 같아요. 일단 그러니까 이게 이런 얘기가 벌써 나오잖아요. 인유한 위원장이 그 얘기 하니까. 그러니까 본인은 용기 있는 사람으로 남았어야 되는데 지금 나는 강한 사람이야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강자로서 혁신을 하잖아요. 그럼 감동이 없고 그게 힘이 센 것처럼 힘센 자가 휘두르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건 어때요? 예를 들면 사실은 막 용산 중진 불출마 얘기를 국민의 어떤 지지는 좀 얻고 있다고 해도 당내에서 지도부에서 안 받고 중진대로 버티면 혁신위원장으로서 뭐 할 수 있는 제도는 없잖아요. 버티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버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야
우리가 그걸 궁금했잖아. 이뇨한 위원장 뒤에 용산의 의중이 실린 건가 실리지 않는 건가를 궁금했는데. 김한길 위원장이 있다라고 많이 언론에서는 추측하고 있죠. 아 그래요? 네. 그 어찌됐건 간에 용산의 뜻이 여기 있다라고 알려지면 그 소위 말하는 중진이나 지도부나 핵심 위원들을 제압하기 쉬운 거 아니에요? 이뇨한 위원장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김기현 당대표나 윤핵관들이나 중진 의원들이 이뇨한 위원장을 상당히 공격하는 지금 상황이거든요. 되게 언론에는 점잖게 김기현 대표도 어제 얘기를 했지만 정말 사석이나 아니면 다른 자리에서는 정말 노골적인 공격을 해대고 있어요. 뭐라고요? 하나만 공개하면. 그걸 어떻게 얘기를 해요? 제가. 그렇기 때문에 김기현 대표가 사석에서는 네. 왜 저러냐 막 이런다고. 아까 뭐 우리 김 타짜님이나 윤 타짜님이 명분, 여론 이 자체가 이뇨한 위원장의 힘이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일단 이뇨한 위원장이 국민들이 원하는 대통령과의 관계 당 어떻게 할 거야, 김기현 당대표 어떻게 할 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겠다라고 한계를 쳤기 때문에 여론과 명분도 없어요. 결국에는 그 자리를 계속 유지하고 힘을 갖고 여러 가지 혁신을 해 나가려면 내 뒤에는 대통령이 있어. 그러니까 내 말은 대통령과 용산의 뜻이야. 그거를 밝히지 않으면 이뇨한 위원장은 자칫 잘못하면 바보 취급당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제 저는 되게 계획적으로 그 말을 했다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저는 여기에는 이견이 있는데 그 윤 실장 얘기가 훨씬 맞다고 봐요. 그리고 그 사람의 유혹이라는 게 쉬운 그 길이 있으면 글로 가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인요한 위원장도 피곤해지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쉬운 길로 가려는 거예요, 지금. 오히려 본인이 희생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철저하게 희생하는 모습, 당하는 모습으로 감동을 주고 오히려 그걸로 여론의 압박으로 이어지게끔 실패하더라도 그러면 그렇게 해서 실패한다고 인요한 위원장의 어떤 미래에 흠이 될까요? 명예에 흠이 될까요? 전 그렇게 보지 않아요. 자, 그럼 윤타짜. 그러면 이렇게 했어야 된다고 얘기해요? 김타짜와 윤타짜는 예를 들면 버텨. 김기현 대표가 버텨. 계속 장제원 의원이 버텨. 그러면 그래? 나 안 해. 그리고 차고 나오는 게 맞았다. 아까 제가 오히려? 뭐 낙동강 하류 농담이라고 그랬다가 진담이 되는 것처럼 얼마 전에 또 에드벌룬 띄운 게 혁신이 조기 해체. 그것도 뭐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가 그것도 이제 뇌관에다가 불을 싹 당겨놓은 거죠. 가면 되잖아요. 자, 그러니까 시나리오를 우리가 아주 단순화시켜 보면 이렇게 됩니다. 인요한이 김기현 장제원을 굴복시키느냐, 김기현 장제원이 인요한을 굴복시키느냐, 아니면은 인요한의 주장을 뭐 김기현 장제원이 수용하느냐. 제일 좋은 그림은 세 번째일 거예요. 첫 번째는 굴복시키려면 뭐 이 사람이 뭐 힘이 있어요. 여론하고 명분뿐인데 그 대통령 이야기가 나오는 게 뭐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고, 두 번째는 그럼 자 김기현, 장제원, 중진 의원들이 사석에서 뭐라고 하니 뭐 다 뻔하는 거죠. 정치를 모른다. 선거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뭐 이렇게 사람들 다 자르면은 뭐 누가 선거하냐. 뭐 그런 이야기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인요한을 굴복시키면은 국민들이 아 역시 정치를 잘하는 우리 중진 의원들 잘했다. 라고 하겠어요? 아니 그러면은 반대로 이뇨한 위원장이 밀어붙여가지고 장제원 불출마 이끌어내고 김기현도 당대표직 사퇴하고 불출마 이끌어냈어. 그럼 국민들이 와 이뇨한 위원장 저는 정말 그건 그렇게 잘했구나. 생각해요. 잠깐만. 그때는 잘했구나라고 저는 생각한대요. 정말 저도 잘했구나. 국민이라고 생각해 주신다면. 그러니까 와 우리가 내가 국민의힘 지지 안 했지만 이 두 사람 저렇게 이끌어내는 거 보면 내가 다시 국민의힘 지지해야지. 와 근데 박수 이런 칠까? 거죠. 예컨대 강서 재보궐선거 끝나고 뭐 김포 편입이다 뭐다 하는 게 방향성은 아니 그래 민생 이야기하는 건 좋지만 하나하나는 조금 부족한 거 아니야 이런 정도잖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인요한 위원장이 그렇게 했을 때 장 소장님이나 또 일부는 이게 결국 대통령 뭐 한동훈 비단계 깔아주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거는 또 뒤의 이야기이지만은 어쨌든 이거 한 거는 잘했다. 저는 한 6대4 뭐 그 정도는 나올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그럼 김기현, 장제원 같은 사람을 왜 훌륭한 사람을 희생시켜? 그거보다는 그렇죠. 자 그러면 그리고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 패배가 의미하는 거는 국민의힘의 총선 패배를 의미하는 거예요. 중도층 민심이 저는 거기서 다 확인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나마 희망을 주는 게 인요한 혁신이가 된 거예요. 어젠다를 끌고 가고 관심을 끌고 오고 뭐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기대를 올려주고. 근데 인요한이 좌초된다. 저는 국민의힘은 희망도 끝나고 총선도 패배 이퀄 는
총선 패배. 전 이렇게 된다고 봐요. 이게 아니, 100점은 아닌데 한 60점 이전에는 40점 30점이었다면 지금 전 60점 이렇게 70점 가고 있다. 아니 근데 상황을 반전시킬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요? 아니 장제원 의원 불출마를 이끌어낸다고 한들 그래요? 국민의힘 지지율이 그냥 팍 올라가고. 세상에 그런 건 없죠. 뭘 자, 해도 그러면 그런 건 없죠. 이거는 아니 근데 저는 지금 장타자 말씀에 저는 굉장히 좀 다른데 제가 경험한 정치와 우리 뭐 장타자가 경험한 정치가 비슷할 거예요. 네. 세월이나 네. 모든 게 저도 뭐 그 졸업하자마자 거의 이쪽에 뛰어들었으니까. 근데 제가 경험한 거는 그런 것들이 먹혀왔고. 일단 보니까 이런 것 같아. 우리 윤타짜와 김타짜는 지도부하고 윤핵관 의원들의 불출마만 이끌어내도 혁신이는 지지를 받고 성공이다는 거고 장타짜는 그거로 안 된다. 대통령을 치고 들어가다. 왜냐하면 이 얘기가 큰 같아. 권력은 따로 네. 있으니까. 어쨌든 그 얘기 같은데. 그거는 부족하다. 저는 공감. 어. 근데 이거는 잘못된 거다. 마이너스다. 거기에는 공감하지 않음. 잘못된 거란 얘기 안 했고 그러니까 그렇게 큰 감동을 줄까? 오케이 알았어요. 자 그런데 내가 궁금한 거. 어쨌든 이 장지원 의원을 향한 이거가 김기현 대표와 충돌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인유한 혁신위원장이 대통령이 내 뒤에 있다는 취지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네. 희한한 게 대통령실에서 아무 얘기도 없어. 네. 예를 들면 예전처럼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류의 반응이 없고 일단 오늘 보도된 거 말씀을 드리면 혁신위 관계자는 대통령과 인 위원장 사이에 있는 인사가 한마디 전 의원 수준이지 대통령실과 소통하고 있다는 건 아니다. 이렇게 좀 진화를 했고 그리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우리는 거리를 두고 지켜보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는 했거든요. 근데 인유한 그렇다면 궁금한 거. 음. 진짜 인유한 위원장에 대해 윤심이 이신점심으로 실린 겁니까? 아니면은 그렇게 봐야죠. 그러니까 인유한 실제로? 위원장 말이 잘못됐어. 우리는 뭐 그러지 않아. 라고 구체적으로 적시해가지고 부인하지는 않잖아요. 애매모호하게 원론적인 얘기만 한단 말이에요. 정치인들이 원론적인 얘기 하면은요 맞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윤타짜 이게 이심전심 차원을 넘어서 용산의 일종의 차도살인 이런 의사도 있다고.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궁금해서. 이 정치의 많은 일들이 딱 계획 세워가지고 A, B, C, D 세 달 후에 이거 그런 경우는 전 많지 않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용산이 무슨 생각이 전 잘 모르겠는데 용산의 관계자들도 제각각일 것이고 그럼 이런 생각도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빠지면은 우리가 들어갈 자리 생기는 거 아니야. 속으로 좋아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다 죽는다 그러면은 자리 비우면 좋은 사람 데리고 와야지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우리의 일부러 그러는 거 아, 광고 요정이 광고를 부르는 남자는 윤타짜인데 광고 부르세요, 김타짜가. 오늘은 김타짜가 광고를 부르는 남자. 3부에 돌아올게요. 자 김타짜. 네. 앞서 오늘의 광고 요정인데 제가 궁금한 건 그거 앞서도 네. 잠시 얘기했지만 이게 용산이 인유한 위원장의 얘기에 대해서 야 무슨 소리야 절대 아니야라고 안 하는 걸로 봐서 네. 어느 정도 의중은 이심전심 차원에 있다. 요거까지는 우리가 그쵸. 해석이 되는 것 같은데 네. 그걸 넘어서서 음. 일종의 차도살인. 네. 아 이거 지도부를 바꾸고 윤핵관 의원들을 정리해야 되는데 용산에 나서긴 그렇고 인 위원장을 대신해주면 좋지라는 이 의도적인 차도살인적 성격이 있느냐. 그렇게 돼가고 있는 거죠. 네. 이게 처음부터 차도살인을 계획한 건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네. 그리고 차도살인 이미지가 계속 커지면 네. 저는 좋지 않다고 봐요. 그 왜요? 이미지가. 왜냐면 아니 앞서 계속 윤핵관 의원들 정리하면 국민에게 좋다면서요. 아니 그거는 감동 있게 해야죠. 근데 이거는 힘으로 누르는 거잖아요. 네? 과정이. 예. 그래서 저는 자꾸 힘으로 뭐를 자기 생각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그런 거는 국민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봐요. 아래로부터의 혁명 이런 게 돼야 감동도 있고 야 참 대단한 일 했다. 임요한 뭐 어디서 그냥 뚝 하고 어느 날 갑자기 뚝 하고 날라왔는데 오 대단하네. 저런 게 된단 말이야. 저런 사람이 와가지고 저렇게 얘기한다고 이걸 보여주는 게 국민들한테 상당히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저는 인유한 혁신이 되게 잘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근데 이것을 성과로 못 내면 결국은 못하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인유한 혁신이 잘하냐라고 할 때 잘 못한다가 되게 높아요. 근데 이건 전 여론조사 설문 항목을 잘못 뽑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잘 못한다가 방향을 잘못 가져가고 있다인 건지 성과가 없어서 잘못한다는 건지 예. 좀 다르네. 다르잖아요 전혀. 그래서 전 이 여론조사는 돈 낭비라고 생각하고 다음에 여론조사 하신다면 인유한이 지금 하고 있는 방향이 맞냐 이거와 성과를 잘 내고 있는 거냐 못 내고 있는 거냐로 잘하냐 못하냐 이 두 개를 나눠서 질문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윤타짜는 어떻게 봅니까? 용산에 그러니까 아까 진짜 제가 진짜는 지지율 오르고 총선 이기길 바라겠죠.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그거예요. 예컨대 지난 전당대회 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렇게 하면 될 수 있다. 그래서 김기현으로 간다. 그러니까 용산이 생각하는 방향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 잘 모르겠는데 총선 이기려면은 뭐 할 수 있는 거 다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네.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구체적인 인류안을 시나리오까지. 내세워가지고 뭐 김기현 빼고 한동훈 넣고 장시현 빼고 누구 넣고 하면 돼. 까지는 아직 못 간 것 같고 뭐 우리도 답답하고 할 말은 없는데 이길 수 있다면 뭐든지 다 한다. 그 정도 기류인 것 같아요. 장타짜 취재 좀 했습니까? 했구나. 아니 한숨 그러니까 쉬는 이게 걸로 봐서. 또 이제 여러 가지 내막이나 뒷얘기를 하면 그건 또 확인되지 않은 얘기들인데 근데 지금까지 나온 흔적들을 보면 어쨌든 인류한 위원장을 이용을 해가지고 좀 용산이 원하는 총선 공천을 하기 위한 지금 기반 다지기 조성을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넣기 전에 먼저 비운다. 인류한 위원장에 대해서 우리 김상희 평론가님은 되게 우호적으로 뭐 상당히 좀 높게 평가를 하시는데 저는 그냥 용산의 대리인이다.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썩 좋은 결과를 낼 것 같지 그러니까 않습니다. 넣기 전에 비우는 작업을 하러 왔다. 뭐 이런 취지인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제가 저는- 생각할 때 예. 조금만 말씀드리면 아까 용산이 원하는 이제 공천 그건데요. 이건 물론 저도 저의 이제 뇌피셜의 영역일 것뿐인데 분위기가 좋을 때 나 이제 아주 안 좋을 때는 우리 사람 저절로 막 되지, 넣어가지고 여기다 넣어가지고 나 친한 사람. 근데 지금 사실 용산이 원하는 부분이 그 부분일까? 조금 그게 그럼 아니더라도 망하지. 지금 현재는 선거 이기는 게 우리가 원하는 공천이다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저도 제가 지금 제가 이렇게 듣는 얘기로는 지금 윤 실장 얘기가 맞아요. 그래서 지금 청와대 아니죠. 용산에서 나오는 수석들한테도요. 원하는 지역 안 준대요. 그 얘기는 총선판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할 수 있는 네. 여력이 없다. 이게 그러니까 이기는 공천. 네. 그래서 뭐 이렇게 당신들 원하는데 다 가면 이게 윤석열 공천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근데 인유한 위원장이 뭐라 그랬어요? 그렇게 하면 총선 망하는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장타짜 말이 저는 지금까지는 안 맞다고 봐요. 근데 만약에 결과적으로 친윤 공천이 친윤 그 세력들이 원하는 데를 다 가서 안착하는 공천이 된다면 그 말이 맞는 게 돼버리는 거고 인유한 혁신이는 의미 없는 게 돼버리는 거고 저는 그렇게 결과론적으로는 그렇게 된다고 봐요. 너무 선하게들 아니, 해석하셔가지고 이건 선악계가 아니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 현실적- 민주당도 마찬가지인데 이재명 대표가 절박한 거지. 뭐 더민주 혁신 회의에 뭐 그런 사람들 제가 볼 때는 별로 아니에요. 말하자면 그때도 한번 말했지만 뉴 DJ 플랜처럼 뉴 이재명 플랜식으로 해서 자기가 인재 영입 위원장 하잖아요. 관로나 이런 사람들 하고 싶을 거예요. 그거 할 수 있느냐가 문제인 건데 저는 지금 용산도 제가 선하게 봐서가 아니라 오히려 조금 냉정하게 볼 때 이기는 게 강한 거다 이렇게 볼 알겠어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말이 맞는데 그러려면 조치가 취해져야 되거든요. 근데 조치는 취해지지 않고 있어요. 알았어요. 그건 좀 보고